야, 이거 너 뭐 알고 하는 거니, 진짜로? 아, 그럼 내가 다 찾아보고 하는 거지. 그럼 모르고 해. 이거 다 거기 써져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다 잘해.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하니까 아빠 말을 들어봐. 경험 뭐 비슷하지 뭐. 아빠 뭐 얼마나 일찍 내려왔다고. 아유, 그래, 알았어. 빨리 하든지 말든지 밥이나 먹어.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닌 듯한 정혜 씨. 아유, 맨날 싸워요. 차가워. 아이, 엄마, 그거 왜 틀고 가? 이거 물 들어가면 안 돼. 그만 싸우라고! 말려도 듣지 않자 스프링클러를 틀어버렸다. 사실 부자의 다툼은 다반사가 된 지 오래. 아들이 귀농한 이후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다. 아니, 우리 아들은 자기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신랑은 그동안 쌓인 경험이 있잖아요. 노하우라든가. 아이, 그 둘이 맨날 부딪히니까 물이라도 틀어서 말려야지요. 백두대간의 등줄기 강원도 원주. 이곳에 외딴집 한 채가 있다. 집 주변 8,000제곱미터가 넘는 땅 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토종과일 다래. 단맛이 일품인 토종 다래를 키우는 가족이 이곳에 살고 있다. 가래 농사 열심히 져서 이제 수확기가 됐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지? 오늘 예약한 게 400만 원 그치? 그래? 응. 어이구. 남편과 아들을 양쪽에 끼고 다래밭으로 향하는 고정혜 씨. 9월이면 맛이 들기 시작하는 토종 다래. 정혜 씨네 가족이 올해 첫 수확에 나섰다. 와. 이거 봐라. 탐스러운 다래를 보고 감탄을 터뜨리는 남편 성윤 씨. 7년 전 우연히 맛본 토종 다래에 반해 성윤 씨는 하던 사업을 접고 귀농을 선택했다. 진짜 말랑말랑하다. 정혜 씨도 수확의 단맛을 만끽한다. 아들 이관 씨는 묵묵히 다래 수확에 집중하고 있다. 익을수록 말랑해지는 토종 다래. 정성 들여 키운 열매에 생채기가 날까 다래를 거두는 손길이 조심스럽다. 첫 수확하는 느낌이 어떠세요? 피자를 세 판 연속으로 먹는 느낌이에요. 네. 아이고, 여름 내내 고생했던 게 싹 날아가고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기쁘고, 와, 이게 이제 돈 버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좋아요. 나 원래 돈을 좋아하거든.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정혜 씨와 성윤 씨 부부. 그중 막내인 아들 이관 씨는 3년 전 귀농했다. 정혜 씨 부부는 팔쩍 뛰며 반대했지만 아들의 고집이 한 수 위였다. 부모와 아들이 합심하여 일군 농장. 올해 첫 수확치고 다래의 씨알이 제법 굵다. 어느 정도 수확을 마친 가족이 다른 밭으로 이동한다. 수확 초기이다 보니 여러 밭을 옮겨가며 잘 여문 다래만 골라 따는 것이다. 그 사이 밭에서 멀지 않은 집으로 돌아온 정혜 씨. 막 수확한 다래를 손질하는데 양다래로 불리는 키위와 과육은 비슷하지만 털이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토종 다래를 얼음과 함께 갈아 주스를 만드는 정혜 씨. 서둘러 밭에 있는 부자에게 배달한다. 다래 주스? 새참이 반가운 부자. 아유, 그새 솜씨발이를 했어? 맛있겠는데? 토종 다래는 수확 후 숙성시켜 먹는 후숙 과일이지만 갓 수확한 생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풋풋함 또한 나름의 별미다. 이를 맛볼 수 있는 건 다래 농사꾼만의 특권. 맛있다. 맛있네. 다래 주스 한 잔으로 힘을 얻는 가족. 그날 오후 정혜 씨가 토종 다래 묘목밭을 찾았다.
더운 날씨에 맥을 못 추는 묘목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다. 사실 정혜 씨는 아직도 농사일이 달갑지 않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정혜 씨. 7년 전 남편의 일방적 결정으로 농촌에 내려와 살게 됐다. 너무 시골 생활이 뭐랄까 힘들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식물들이 제때제때 해줘야 심고 가꾸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식물들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정혜 씨에겐 귀양살이나 다름없는 귀농생활. 안 그래도 고단한 시골살이에 아들까지 합세하며 신경 쓸 일이 배로 늘었다. 귀농 후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 아들 익환 씨. 하지만 그 나름대로 새로운 농사법을 연구하며 애쓰는 중이다. 3년 전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 이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농업 전문가 교육기관에 등록한 것. 지금도 학교를 다니며 농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익환 씨. 오늘도 새롭게 배운 기술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드는 중이다. 달에 벌레 먹었을 때 벌레를 방제하는 거예요. 농약 뿌려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나름 노력 중인 익환 씨.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표정은 어쩐지 마땅치가 않다. 잘할 수 있어? 그 입으로 막 가도 돼? 이게 너무 안 뜯겨. 안 손이 뜯겨. 지금 미끄러워가지고. 사다 쓰면 될 걸 왜 미련을 떨며 고생을 하는지 편한 방법을 두고 아들이 괜한 데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아버지. 결국 한 소리 하고 마는데 아니, 돈 주고 사다 쓰는 게 난 거지. 그걸 만드는 인건비, 그거 만드는 거 제조비가 인건비하고 어떻게 되는 거요? 글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평당 500원? 그 재료 평당 500원 든다 이거야? 하는 게 답답해서 그래. 하는 게 답답해서. 응? 이거 뭐 이거 통비, 기계비 뭐 응? 아들이라고 그런 아버지의 산소리가 달가올 리 없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부자를 부르는 정혜 씨. 아들, 이카나! 신랑! 식사해요! 불러도 대꾸가 없자 직접 부자를 데리러 가는데 뭘 만들어? 정혜 씨의 등장에도 각자 제 할 일만 하는 남편과 아들. 뭐 하는 거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아버지에게 이미 마음이 상한 익환 씨. 천연 농약을 섞는 데에만 열중하는데 기어코 한마디를 더 던지는 아버지. 야 이거 너 뭐 알고 하는 거니 진짜로? 아, 그럼 내가 다 찾아보고 하는 거지. 그럼 모르고 해. 이거 다 거기 써져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다 잘해.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하니까 아빠 말을 들어봐. 경험 뭐 비슷하지 뭐. 아빠 뭐 얼마나 일찍 내려왔다고. 아유, 그래, 알았어. 빨리 하든지 말든지 밥이나 먹어.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닌 듯한 정혜 씨. 아유, 맨날 싸워요. 차가워. 아이, 엄마, 그거 왜 틀고 가? 이거 물 들어가면 안 돼. 그만 싸우라고! 말려도 듣지 않자 스프링클러를 틀어버렸다.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은 두 부자. 그제야 말싸움을 멈추고 천연 농약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심하여 뒷정리를 서두른다. 사실 부자의 다툼은 다반사가 된 지 오래. 아들이 귀농한 이후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다. 아니, 우리 아들은 자기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신랑은 그동안 쌓인 경험이 있잖아요. 노하우라든가. 아이, 그 둘이 맨날 부딪히니까 물이라도 틀어서 말려야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부자. 어색함을 풀기 위해 아버지 성윤 씨가 말을 건다. 그 장난은 뭔 소리야? 너무 더우니까 물러서 그래요.
얘는 이용해서도 안 하는 멋쩍은 칭찬 한마디를 던지는 아버지. 우여곡절 끝에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저녁 식사합시다. 덥대. 맛있게 드십시오. 덥다면서 당신 음식은 참 장만 잘하네. 그럼 어떻게 잘 먹어야 일을 하는데. 이거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이 더운데 이렇게. 아들 밥 먹자. 맞아, 나 학교 가서도 그러는데 거기 학교에 마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어. 아줌마들의 삼식이는 안 된대. 근데 난 삼식이 하고 있잖아. 나 삼식인데. 맛깔스러운 밥상 앞에서 언제 다퉜냐는 듯 웃음을 찾은 가족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정혜 씨는 어느새 아들 걱정이 늘어진다. 맨날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시골에 와서 적응하려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나 뭐 이미 다 적응 다 끝났는데 뭐. 뭘 적응이 끝나. 시골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 귀농한 익환 씨. 3년이 지났지만 정혜 씨는 아직도 아들의 시골 생활이 걱정스럽다. 당신은 맨날 아들 걱정만 해 그래? 응? 좀 남편도 걱정해. 내 걱정도 해줘야지. 당신은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아들은 이제 앞으로 창창한 날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농사일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안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지가 알아서 지가 할 길 가니까 편하게 생각하자, 편하게. 어떻게 편하게 생각해 엄마가. 30 중반의 나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농사를 짓겠다고 시골에서 버티고 있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어찌 쉬 가시겠는가. 그날 밤. 늦은 시간 랜턴까지 챙겨 홀로 집을 나서는 한 사람. 바로 아들 익환 씨다. 이 어두운 밤에 어딜 가려는 걸까? 가물어도 너무 가물어서 큰일 났네.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그가 도착한 곳은 달의 밭이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고소 작업대까지 이용해 높은 곳에 달려있는 다리를 살피는 익환 씨. 대체 이 밤중에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 나무를 살리려고 일부러 열매를 없애주는 그런 작업 중입니다. 밤을 잊은 채 농사에 열중하는 익환 씨. 사실 그는 내노라 하는 명문대를 졸업한 사법고시생 출신이다. 그런 그가 고시를 포기하고 귀농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뭐 반값, 뭐 책값, 뭐 학원비 이런 것까지 하면 2천만 원은 넘게 깨집니다. 예. 물론 부모님은 제가 공부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팔아갖고 대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합격해서 뭐 판사나 검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시 이걸 벌 수 있을까 생각도 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공부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도 몸하고 마음도 많이 무너졌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부모님의 노후를 저당 잡힐 수 없어 선택한 귀농.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고심 끝에 결정한 두 번째 꿈이다. 그때 아들이 걱정돼 찾아온 정혜 씨. 공부밖에 몰랐던 아들이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매 순간이 걱정스럽다. 아들 뭐해? 늦게까지. 이거 따야 돼. 밤에 뭐 보여? 그럼 랜턴만 있으면 다 보이지. 아이 그래도 오늘은 쉬고 내일 해.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어떻게 내일 해. 아유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깜깜한데 그만해. 이제 시작했는데 뭘 그만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길 바랐던 아들. 평생 연필만 쥐고 살던 손에 흙을 묻히며 살고 있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 마음이 어찌 편할까. 그래 조금만 있다가 와. 신경 쓰지 말고 자.
알았어. 고생하는 아들을 볼 때면 가슴속에서 괜한 죄책감이 고개를 든다. 마음이 짠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요. 아유, 끝까지 잘 뒷바라지해서 사시 공부하는 거 더 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 뒷바라지 못한 거 그것도 미안하고 속상하고 3년이면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아직도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메어오는 어머니다. 다음 날 아침. 달의 농장 한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작업에 한창이다. 요즘 유행하는 농장형 캠핑장을 꾸릴 예정인 것인데 젊은 시절 건축업에 종사했던 아버지 성윤 씨가 소형 굴착기를 이용해 직접 땅을 고르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어지간한 것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가족. 그런데 작업을 하던 중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것을 발견한 듯 자꾸만 흘깃거리는 성윤 씨. 그의 시선 끝에는 아들 익환 씨가 있다. 엄청 신경 쓰여요. 저희 고소차 자체도 능숙하지 않으면 순간 떨어질 수도 있고. 공부만 하던 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다. 결국 아들에게 다가가는 아버지 성윤 씨.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을 돕고 싶어서다. 유인하는 거야? 네. 그 사이로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반 그 사이로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다 할 줄 안다니까. 그거 더 내보내서 해. 얘를 더 내보내면 되잖아. 아이고,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아빠 저거 하던 거나 마저 하세요. 떨떠름한 아들의 반응에 씁쓸한 성윤 씨. 하나를 더. 그래도 참견을 멈추지 않는다. 걔랑 같이. 사법고시에 실패한 아들이 농사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이다. 처진 건 다 따주라고. 얘는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야. 얘를 살리려면 이게 너무 거리가 멀잖아. 얘하고 여기서 이렇게 뭐 혹시라도 해서 수간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아, 아빠 내가 이거 다 할 줄 알아. 이제 벌써 2년이나 다 했는데 아빠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할 줄 알아. 아, 정말. 한 5분만 늦게 오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해놓고 오구만. 에이. 그래, 참, 아이고. 결국 아들이 내버려 놓고 간 일을 대신하는 성윤 씨. 그저 일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던 건데 자신의 말을 잔소리로만 생각하는 아들에게 내심 섭섭하다.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아이고. 말하면 좀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고집이 세지. 응? 이렇게 하면 쉬운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유. 그 시간 빨래를 걷고 있던 어머니를 찾아온 익환 씨. 일 안 하고 왜 와? 아, 나 아빠가 그만 좀 조금 그냥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아,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잘할 텐데. 그래도 아빠가 보기에는 너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보기에는 미숙한 점이 있으니까 널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지. 아니야, 이제 뭐 다 할 만큼 알고 다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연구도 하고 그 나름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 다 찾아가고 물어도 보고 해서 얼마나 잘 기르는데 안 해놓은 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지. 딱 5분만 있으면 내가 다 할 건데. 다 아들이고 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나 여기 손도 봐봐. 이거 여기 이게 지금 부어가지고 그 정도로 달에만 빠져가지고 진짜 돈 벌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와 부딪히는 아들이 불안한 어머니. 이럴 바엔 부자를 서로 떼어놨으면 싶다. 그거 봐, 왜 농촌에서 살 생각을 해. 아유, 나는 너 저기 장가 가서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 저기 돈이 있고 이래야지 장가를 가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누가 오나 엄마는. 야, 누가 이 뭐 창고에다 돈 싸놓고 장가 가는 사람 있냐?
하소연하러 왔다가 잔소리만 더 들은 익환 씨.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인 격이다. 정혜 씨는 이참에 속마음을 꺼내놓는데 나는 네가 장가가는 게 제일 소원이야. 그까지 농사 짓는 거보다. 내 친구들도 아직 반은 안 갖고 다 있어. 그거 봐, 반은 갔잖아. 안 간 사람보다. 아유, 너는 맨날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만 엄마는 그게 아주 완전 그냥 걱정이야. 잠도 안 와. 아, 나 아빠 피해서 왔더니 또 엄마가 나 결국 자리를 뜨는 익환 씨. 지 엄마 속 타는 건 알지도 못하고 무슨 집안 잡아놓고 장가 간다 그래. 그때는 뭐 이미 늦지. 누가 기다려줘. 가뜩이나 시골 사는데. 시골살이 좋아할 여자가 얼마나 될까.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어머니다. 내심 위로를 원했을 아들에게 잔소리를 퍼부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 정혜 씨. 어디론가 향하는데 정혜 씨가 찾아간 사람은 남편 성윤 씨. 그러니 아빠. 아이고, 당신 왜 아들한테 또 잔소리했어? 어? 뭘 와서 나한테 얘기하던데. 아유, 두 사람 중간에 있는 나는 더 스트레스 받아. 부자가 다투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라도 아들을 도시로 내보내고 싶은 정희 씨. 남편에게 지원 요청을 해보는데 사법고시 하던 애니까 공무원 시험부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당신이 좀 설득 좀 시키면 안 될까? 아니 일하다 보면 이러고 저러고 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왜 자꾸 쓸데없이 또 공무원 시험으로다가 들쑤시고 그래? 응? 아이, 두 사람이 있으면 계속 부딪히고 하니까. 아, 왜 일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잘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거. 농부가 되기까지 아들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눈에 선한 성윤 씨. 그걸 몰라주는 아내가 답답하기만 한데 정희 씨는 그렇게 부딪히면서도 아들을 곁에 두려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 아들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참 답답하기만 한 아내와 남편이다. 그날 오후 아들 익환 씨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엄마, 나 학교 갔다가 올게. 응. 아빠는 알아? 아빠? 뭐 나 화요일 날 맨날 학교 가는 거 아는데 뭐. 알았어. 아,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향하는 익환 씨. 이제 귀농 3년 차. 부족한 농사 경험을 메우기 위해 공부 중이다.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에 들어가려면 기초적인 이론서부터 식물에 관한 내용들을 제대로 배워야지만 요즘은 농업도 과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이제 농업을 하려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를 해온 그다운 선택이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농업 전문가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익환 씨. 단지 고시 실패 때문에 떠밀리듯 귀농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미래를 걸고 선택한 농부라는 직업이기에 열정을 가지고 농업에 대해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다. 익환 씨가 공부에 빠져있던 그 시각. 타는 듯 내리쬐는 한낮의 태양빛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달의 나무들. 잎사귀가 바짝 말라가고 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아버지 성윤 씨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멈춰 서는데 아직 스프링클러를 안 틀어놓은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왜 물이 안 틀어져 있어? 어? 이 더운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물 안 줘갖고. 서둘러 달의밭에 물을 트는 성윤 씨. 이 더운 날 물 주기를 깜빡하다니 큰일이다. 이칸 엄마! 이칸 엄마! 네, 왜요? 아니 아직 이거 이렇게 날씨 더운데 스프링클러 안 틀어놨단 말이야? 이거 안 틀어놨어? 그냥 그 집에 놔둬야 돼. 그것 좀 틀어놓으면 안 돼 그래? 그럼 전화라도 하지. 참 그 사람이
한두 번 사는 거요. 달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 이 날씨에 나는 놀고 안 있어. 틀어놓으면 어떻게 그거. 나도 맨날 일하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정혜 씨의 일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욱한 마음에 한바탕 쏟아내는 성윤 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화풀이를 당한 정혜 씨는 억울하기 그지없다. 됐어 알았어. 아이고 맨날 저래요. 괜한 욕을 먹은 게 생각할수록 분한 정혜 씨. 맨날 내가 북이야. 어휴. 다래밭에 물을 주는 건 평소 아들과 남편이 담당하던 일. 정혜 씨의 잘못이 아닌데 괜한 구박을 당한 게 못내 서럽기까지 하다. 서둘러 다른 밭도 둘러보는 성윤 씨. 뜨거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달의 잎이 성알리 만무하다. 아 이거 봐 이거 어? 이게 다 말라서 이렇게 노랗게 되는데 어? 이거 물을 안 줬으니 이거 큰일이네 이거 어? 아 참. 서둘러 물을 줘보지만 한 번 시들어버린 마른 잎이 되살아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다래밭에 물을 주는 것은 항상 아들 이관 씨가 해오던 일. 서둘러 학교에 가느라 깜빡한 모양이다. 이칸이냐? 네. 야, 너 이건 물 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물? 아, 여기 관수레이지 묘목밭도 그렇고 다래밭도 그렇고. 아, 나 화요일 날마다 학교 가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다 챙겨? 너 하여튼간 이 녀석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책임 맡은 건 알아서 잘해야지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됐어, 끊어. 어이. 안일하게 책임을 미룬 아들에게 화가 난 성윤 씨. 찰나의 실수로 한순간 무너지는 게 농사라는 걸 지난 7년의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이건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에 10,000원씩 쳐도 이게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방심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 맨날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 봐야지 낭패 볼까 봐. 부디 토종다래가 양껏 목마름을 채우고 강한 생명력을 다시 움틔워주길 간절히 바라는 성윤 씨다. 잠시 후 수업을 마친 이관 씨가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뭐 하는 거야? 그 이걸 왜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 제가 학교를 가면은 물을 못 주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지. 물을 맨날 지가 한참 가물어가지고 물 그렇게 줘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당연히 네가 줬는 줄 알았잖아. 아침에. 엄마. 남편에게 시달린 것도 모자라 아들에게까지 애꿎은 원망을 듣자 대꾸할 기력조차 잃은 정혜 씨. 아들이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불평을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인데 못하면 엄마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아들의 타박. 아니 그래도 한 사람이 학교를 가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이거는 부족하겠다 돼가지고 딱 보고 안 될 것 같은 걸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냥 막 안 하고 다른 일 하고 이러면 어떡해. 네가 새벽같이 줬는 줄 알았지. 야, 전화 좀 하지. 야 이놈아 그건 네 일인데 왜 엄마한테 자꾸 뭐라 그래? 아니 내일은 맞는데 그러면 학교 가는 건 내 일이 아니야? 그 내가 학교 아 그건 네가 알아서 틈새를 잘 해야지. 아들이 하는 싫은 소리 몇 마디 그냥 흘려듣고 말 심산이었던 정혜 씨. 하지만 남편이 끼어들면서 결국 부자 싸움으로 번지고 만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빠도 왜 집에 있으면 아빠가 물 주면 되지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자꾸 엄마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얘 그만 좀 싸워. 아우 진짜 미치겠어 진짜. 그만 좀 싸워. 아유 몰라. 아유. 결국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는 정혜 씨. 큰 소리로 화낼 기운도 없는 듯 힘없이 떠나는 정혜 씨의 뒷모습에 부자도 말을 잃고 만다. 오늘따라 두 부자 사이에서 버티는 게 힘에 부친 정혜 씨.
부대끼는 자신의 신세도 처량하고 부자 사이도 걱정스럽다. 아빠도 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좀 부담되고 걱정스럽고 그런 면도 많고 우리 아들 역시 공부하다가 끝까지 못하고 오고 고시에 패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농촌에 와서 있는 우리 아들도 마음이 불편하겠죠. 남편과 아들이 이러다 정말 의가 상하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는 정혜 씨. 정말 무슨 수를 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